70세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와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땅도 3대째 지켜온 장독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철거 예고 통지서 한 장. 그런데 3년 뒤 이 할머니는 500억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낡은 한옥에 장독대가 보입니다. 수십 개의 옹기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70세 최 여사가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정성스럽습니다. 한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자 진한장 향기가 퍼집니다. 이 집안의 장맛은 3대째 내려온 것입니다. 최 여사는 작은 숟가락으로 장을 떠서 햇빛에 비춰봅니다. 윤기가 흐르는 갈색빛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우고 시어머니에게서 배웠지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는 그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습니다. 최 여사는 원래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22살에 서울 장사꾼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하셨지만 장 담그는 법만큼은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은 정성이야.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맛이 죽어버린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최 여사는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장독대를 돌보고 온도를 확인하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혼자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 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최 여사의 장맛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명절 때면 주문이 밀려들었고 입소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 윤지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장을 직접 담가요? 마트에 다 있는데. 며느리는 한옥 마당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이 땅만 팔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텐데. 최 여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지수야, 이 집은 팔 수 없단다. 이건 우리 집안의 뿌리야. 며느리는 대답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화면에는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가 떠 있습니다. 최 여사는 불안함을 느끼지만 애써 무시합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나쁜 애는 아니야. 어느 날 며느리가 차를 한 잔 내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를 좀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조합 투자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기회래요. 최 여사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투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를? 며느리는 웃으며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다 투자하세요. 안전한 거예요. 최 여사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한글은 알지만 전문 용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담보대출만 받으면 돼요. 이자는 저희가 다 갚을게요. 최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입니다. 아들보다 말도 잘 통하고 자주 안부도 물어주는 며느리입니다. 그래, 지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최 여사는 도장을 꺼냅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챙겨나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최 여사는 다시 장독대 앞에 앉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오늘도 정성스럽게 장을 살핍니다. 이 장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위에 낙엽을 날려보냅니다. 최 여사는 문득 불안한 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예감을 애써 떨쳐냅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가족을 믿어야지. 장독대 위로 석양빛이 길게 들이웁니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최 여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장독대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방금 찍은 도장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길 계약서였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보여준 서류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매매 계약서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그녀가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최 여사는 평화롭습니다. 70년 인생을 지탱해온 믿음, 바로 가족에 대한 믿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 믿음이 곧 산산조각 날 줄도 모른 채 도장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는 아침마다 장독대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수야, 민수야, 아침 먹어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최 여사는 안방 문을 열어봅니다. 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깨끗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갑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최 여사의 손이 떨립니다. 그날 오후 등기우편 봉투가 도착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 여사는 봉투를 뜯습니다. 서류를 읽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뭐야? 한옥의 소유권이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흘 전 자신이 도장을 찍은 바로 그 날짜로. 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 지수가 분명히. 최 여사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카카오톡도 읽음 표시만 뜹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합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음 날 최 여사는 구청을 찾아갑니다. 제가 도장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나요?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란에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본인 확인도 되었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그건 민사 문제입니다. 경찰서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최 여사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매매 계약서예요. 담보가 아니라요.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짧아도 1년, 길면 2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변호사 비용만 최소 1,000만 원은. 최 여사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일주일 뒤 철거 예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본 건물은 신축 공사를 위해 30일 이내 철거 예정입니다. 최 여사는 그제야 며느리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재건축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옥을 헐고 상가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미친 듯이 며느리를 찾아 나섭니다. 부동산, 카페,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 최 여사는 SNS를 뒤지다가 며느리의 계정을 발견합니다. 비공개 계정이지만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의 환한 미소. 새 출발, 새로운 나라는 문구. 최 여사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받습니다. 지수야, 나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수야, 제발 우리 집만은 건드리지 마. 그건 내 돈이 아니야. 어머니,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법적으로 제 소유예요.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며느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뭘 참았다는 거니? 그 곰팡이 냄새나는 한옥, 구닥다리 장독대, 매일 새벽부터 시끄러운 소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저도 강남에서 친구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카페 가고 쇼핑하고. 지수야.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일손으로 본 거잖아요. 최 여사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건 아니란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도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는 한옥을 떠나야 합니다. 짐을 싸는데 손이 가는 것은 옷이 아닙니다. 장독대입니다. 이것들만은. 하지만 장독대는 땅에 박혀 있습니다. 옮길 수도 없습니다. 최 여사는 마지막으로 장 항아리 하나를 엽니다. 3년 숙성된 명품 된장입니다. 그녀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장을 조금 담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가져가야지.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입니다. 최 여사는 한옥 마당에 서서 장독대를 바라봅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갈 곳을 찾아야 합니다. 최 여사는 고시원 광고지를 꺼냅니다. 1일 15,000원 보증금 없음. 그녀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방 하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최 여사는 캐리어를 끌고 한옥 대문을 나섭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큽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그 허무함 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에 든 플라스틱 통 속 장이 따뜻합니다. 70년 인생이 담긴 이 맘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최 여사는 고시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최 여사가 사무실 문을 엽니다. 방 크기는 2평도 채 안 됩니다. 작은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 벽만 보입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최 여사는 캐리어를 구석에 놓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장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돼. 그녀는 작은 숟가락으로 장을 떠서 맛봅니다. 익숙한 맛입니다. 70년 인생이 녹아있는 맛입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이걸 만들 수 있어.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옆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층에서는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새벽 4시 최 여사는 습관적으로 눈을 뜹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장독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독대가 없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캄캄한 새벽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고시원비는 한 달에 45만 원입니다. 넉 달이면 바닥납니다. 최 여사는 플라스틱 통을 다시 꺼냅니다. 뚜껑을 열자 장 향기가 퍼집니다. 이 맛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장독대도 없고 재료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최 여사는 공용 주방에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소금에 밥을 비벼 먹으려는데 누군가 말을 겁니다. 어머니, 혹시 장냄새 나는 거 어머니 방에서 나는 거예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합니다. 아, 죄송해요. 냄새가 심했나요? 청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서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청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된장찌개 끓여주셨거든요. 최 여사는 플라스틱 통을 내밉니다. 그럼 이거 조금 가져가세요. 청년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좋으면 드세요. 청년은 작은 그릇에 장을 조금 담아갑니다. 30분 뒤 청년이 다시 찾아옵니다. 손에는 라면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까 장으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진짜 최고였어요. 최 여사는 난처해 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청년은 라면을 두고 갑니다. 꼭 드세요. 전 배불러요. 이틀 뒤 청년이 또 찾아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니? 청년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유튜브 편집 일을 하거든요. 요즘 전통 음식 콘텐츠가 대박이에요.
화면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영상이 나옵니다. 어머니 장맛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최 여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해. 어머니, 요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중요하거든요. 청년은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70대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500만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걸로 한 달에 1,000만 원 버세요. 최 여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거니? 청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청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진짜가 중요하다.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의 머리카락.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70년을 살았지만 장 담그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핸드폰도 겨우 전화 거는 정도. 유튜브는 구경만 했지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듭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정말 끝이다. 통장 잔고는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반치 고시원비밖에 안 됩니다. 최 여사는 플라스틱 통을 다시 꺼냅니다. 뚜껑을 열고 장냄새를 맡습니다. 이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청년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청년은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할 수 있을까? 청년은 돌아봅니다. 어머니 결심하신 거예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장을 담그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항아리도 필요한데. 청년은 웃습니다. 어머니, 일단 작게 시작하면 돼요. 제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라우드. 뭐? 사람들한테 미리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재료를 사는 거죠. 최 여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어머니, 일단 스토리 영상부터 만들어요. 어머니 이야기를요. 내 이야기? 내 3대째 장을 담그신 이야기 그리고 청년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한옥을 잃으신 이야기도요. 최 여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인데. 청년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완벽한 이야기보다 진짜 이야기를 원해요. 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차갑던 목소리도.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청년은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70세면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최 여사는 청년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녀는 주먹을 불끈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내 장을 찾아줄까?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최 여사는 플라스틱 통을 꼭 안습니다. 이것만 믿고 가보자. 청년은 노트북을 켭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3년 뒤 자신이 500억 기업의 회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은 그저 내일이 두렵고 불안할 뿐입니다. 고시원 옥상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최 여사가 플라스틱 항아리 10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청년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습니다. 어머니, 이제 콩 넣으시는 장면 찍을게요. 그래, 알았다. 최 여사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70년 손맛이 여전합니다. 청년이 편집한 영상은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첫 주문 금액 800만 원. 어머니, 대박이에요. 청년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응. 그냥 피곤한가 봐. 그날 밤 최 여사는 SNS를 보다가 멈춥니다.
며느리의 계정이 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신축 건물 완공.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새 건물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최 여사가 평생 지켰던 한옥 자리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다음 날 오후, 고시원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실이요? 감사합니다. 최 여사는 문을 엽니다. 며느리 윤지수가 서 있습니다. 명품 가방에 깔끔한 옷차림. 어머니. 최 여사는 문을 닫으려 합니다. 며느리가 문을 막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 여사는 문을 엽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장사 잘 되시나 봐요. 크라우드 펀딩도 하시고.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투자할게요. 뭐? 제가 1억 투자할게요. 대신 지분 30%만 주세요. 최 여사는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니, 지금 1억이면 사업 확장할 수 있어요. 지수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너는 내게서 뭘 빼앗았는지 알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 집이 아니야. 돈도 아니야.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너는 내게서 가족을 빼앗았어. 며느리가 바닥을 봅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30년 동안 참았어요. 매일 새벽 4시 소음, 장냄새, 낡은 집. 최 여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게 힘들었으면 말했어야지. 왜 도둑질처럼 집을 가져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말했으면 어머니가 들어주셨어요? 뭐? 저는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었어요.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장 담글 때 제 손 필요하고 명절 때 제 손 필요하고. 지수야, 그건. 제 꿈은요? 제 인생은요? 며느리가 목이 메입니다. 저도 카페 차리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여행 가고 싶었어요. 최 여사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어요?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최 여사가 입을 엽니다. 맞아. 네. 나도 시어머니한테 힘들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 닦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너는 달랐구나. 너는 그게 감옥이었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최 여사가 일어섭니다. 너는 내 인생을 무너뜨렸어. 70년 쌓아온 걸 하루아침에 뺏어갔어. 며느리도 일어섭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너는 내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몰라.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최 여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봅니다. 진심이야. 진심. 며느리는 입을 다뭅니다. 최 여사는 플라스틱 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고 장을 작은 그릇에 담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며느리는 그릇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 못 해주실 거예요? 최 여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알아. 남편은 도망갔어요. 빚만 남기고. 그래. 이제 저도 혼자예요. 최 여사는 창밖을 봅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혼자인 게 나쁜 건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듭니다. 혼자여야 진짜 내가 보이거든. 며느리는 그릇을 꼭 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올게요. 오지 마. 최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이 후련합니다. 끝났다. 그녀는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고시원 옥상에 비닐하우스가 보입니다. 저기에 그녀의 미래가 있습니다. 최 여사는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도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500개. 최 여사는 문을 엽니다.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눈이 빨개요. 응, 괜찮아. 최 여사도 웃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는 청년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플라스틱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아 빛납니다. 최 여사는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엽니다. 장향기가 퍼집니다. 자, 이제 일하자. 청년이 카메라를 켭니다. 어머니, 오늘은 포장 영상 찍을게요. 그래, 알았다. 최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7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자유로운 미소입니다. 며느리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손을 씻고 항아리 앞에 앉습니다. 그럼 시작할까?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고시원 옥상의 비닐하우스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경기도 외곽에 현대식 발효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3층 건물 전체가 최 여사의 회사입니다. 최장금 전통 발효연구소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납니다. 1층은 제조시설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발효실. 하지만 항아리는 여전히 옹기입니다. 최 여사는 기계가 아닌 손맛을 고집했습니다. 2층은 사무실과 포장실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직원들이 일합니다. 3층은 회장실입니다. 최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사. 해외 식품 박람회 금상 수상 사진. 유럽 미슐랭 레스토랑 납품 계약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사. 70대 시니어 창업가 3년 만에 기업 가치 500억 달성. 최 여사는 그 기사를 읽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번 본 내용입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플라스틱 통이 나옵니다. 고시원에서 가져온 그 통입니다. 이제는 비어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지. 최 여사는 플라스틱 통을 쓰다듬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좁은 고시원 방. 소금에 밥을 말아먹던 날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1층 제조실로 내려갑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응, 수고들 하네. 최 여사는 발효실로 들어갑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엽니다. 익숙한 장 향기가 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네. 돈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할머니에게서 배운 그 맛입니다. 최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걸. 돈은 오고 갑니다. 사람도 오고 갑니다. 하지만 정성은 남습니다. 진심은 남습니다. 그게 500억보다 비싼 거였어. 회장실로 돌아온 최 여사. 비서가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면회 신청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윤지수 씨라고. 최 여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3년 만입니다. 들어오라고 해.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입니다. 명품 가방은 없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말끝을 흐립니다. 최 여사는 의자를 가리킵니다. 앉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최 여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잘 지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잘못 지냈어요. 그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최 여사는 창밖을 봅니다. 지수야, 내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했어. 진작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요? 응. 3년 전에 이미. 최 여사는 며느리를 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최 여사는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예요? 내가 팔아버린 한옥 땅. 내가 다시 샀어. 며느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 거기 다시 한옥을 지을 거야. 장독대도 만들고. 최 여사는 봉투를 며느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 땅의 절반은 내 거야. 어머니, 저는 받아.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가. 내 인생 잘 살아. 며느리는 봉투를 꼭 안고 일어섭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며느리가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최 여사는 혼자 남습니다. 최 여사는 옥상 정원에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작은 장독대가 있습니다. 회사 건물 옥상이지만 최 여사는 여전히 매일 이곳에 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장을 확인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최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복수는 자신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70년을 살아야 알게 된 진리입니다. 청년이 옥상으로 올라옵니다. 회장님, 내일 해외 바이어 미팅 있으신 거 아시죠? 응, 알아. 청년은 이제 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최 여사가 지분 30%를 준 동업자입니다. 회장님,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최 여사는 웃습니다. 그래? 네, 3년 전 고시원에서 처음 뵀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불행했나? 청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때도 장 담그실 때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는 장 담글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럼 500억은요? 최 여사는 웃습니다. 그건 덤이지. 밤이 깊어갑니다. 최 여사는 혼자 옥상에 남습니다. 장독대 앞에 앉아 항아리를 어루만집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해냈어요. 3대째 내려온 이 맛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최 여사의 백발을 흔듭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맛이 500억보다 비싸다는 걸. 그녀는 항아리 뚜껑을 닫습니다. 일어서서 난간에 기댑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며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또 다른 최 여사가 있을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하지만 최 여사는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70세도 80세도 늦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최 여사는 옥상을 내려갑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도 있고 신제품 개발 회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벽 4시입니다. 그때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는 시간.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 여사는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최 여사는 밖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장 값진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500억보다 비싼 가치입니다.
여러분만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